오늘은 일본 역사의 아주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만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의 충돌,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일본인이란 누구인가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수수께끼를 품고 있거든요. 최근 유전자 연구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드러나요. 현대 일본인한테서 일본 최초의 주민이었던 이른바 조몬인의 유전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시작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유전 데이터가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복잡하냐면요. 조몬인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. 특정 시점에 한 그룹으로만 보면 유전 비율이 한 10% 정도인데 만 년에 걸쳐서 들어온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해버리면 와, 이게 50%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.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? 하지만 어쩌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일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진짜 열쇠는 DNA가 아니라 만 년 전에 조몬인들이 내렸던 어떤 거대한 문화적인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조몬인들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시대를 거스른 일종의 철학적인 발랑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세계 대부분의 흐름과 조몬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다들 농사를 짓고 남는 걸로 도시를 만들고 결국엔 전쟁까지 하는 우리가 아는 문명의 길을 갈 때 조몬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문명이 늦어진 게 아니었다. 거부한 것이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. 조몬인들은 일부러 대규모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. 왜냐?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중앙 권력이 등장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. 그걸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. 이게 바로 조몬 정신의 핵심인데요. 자연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, 다신교적인 세계관이죠. 여기서는 절대적인 지배자 같은 건 없어요. 대신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조몬의 세계관이 일본 최초의 국가 야마토 정권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대륙의 모델과 야마토 모델은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. 야마토 정권은요, 무슨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칼로 다 정복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우리 강력한 지배자는 싫다고 생각했던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연합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목표가 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. 단 한 명의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죠. 이건 조몬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천황도 절대 군주가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걸 마지막에 도장 찍어주는 최고 사제 같은 역할에 가까웠던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본의 정체성에 또 다른 큰 영향을 준 존재들이죠. 바로 대륙에서 건너온 이주민, 도레인입니다.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륙의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. 예를 들어 하타 씨는 토목이나 야금 기술 같은 그야말로 당시의 첨단 기술을 가져왔고, 고구려에서 온 고마 씨는 말 키우는 기술, 군사 기술을 가져왔죠. 이 사람들은 일본의 합의 시스템에 잘 녹아들어서 자신들의 귀한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. 이 초기 이주민들은 이렇게 일본 사회에 평화롭게 스며들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크게 바뀝니다.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한시족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. 바로 후지와라 시족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시작은 백제 왕족이었다고 해요. 중요한 건 이들이 일본의 그 조화로운 다신교적인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데올로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. 딱 하나 절대적인 권력만을 좇는, 말하자면 일신교적인 통치 이념이었죠. 결국 일본의 역사는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됩니다. 토착의 조문 정신과 바다 건너온 후지와라의 이데올로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. 후지와라 시족이 뭘 했냐면요, 기존의 야마토 시스템을 그냥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어요.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서 권력을 독점하고 천황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국정을 장악했죠.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건 원래 나라 땅이었던 토지를 전부 자기들 사유지, 즉 장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이러니 나라 재정이 남아나질 않았겠죠.
이 충돌이 남긴 상처는 정말 깊고 길었습니다. 이 자료에서는 일본의 그 길고 길었던 전국 시대를 후지와라가 빼앗아간 땅을 되찾기 위한 400년이 넘는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. 이 엄청난 분쟁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겨우 끝나고 그제서야 우리가 아는 평화로운 에도 시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본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축 사이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여러 신을 인정하고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신교적인 조몬정신, 그리고 오직 하나의 절대 권력만을 추구하는 일신교적인 후지와라의 이데올로기, 이 둘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였던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. 정답은 오직 하나다. 이런 식의 절대적인 이념들이 여전히 힘을 떨치는 현대사회에서 일본처럼 다양성과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